예,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상호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정해놨습니다. 이찬열 후보, 김재기 후보, 박종희 후보로 진행합니다. 먼저 이찬열 후보가 박종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뭐 여당에서는 삐끗하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탓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도 있습니다. 8년 전에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를 탓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죽하면 뭐 내심 그러려니는 하지만 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8년 경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8년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대로 가면은 잃어버린 일본 20년 쫓아갈 것 같은데 이거 경제정책에 대한 대책은 박정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금융의 기본적인 위기, 금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그 양극화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민주당에서 초당적인 이 협조를 좀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입니다. 네,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구조가 제조업과 농업, 어업 같은 기반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안이 지금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박근혜 정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잘 못했을 때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을 해서 이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이 노인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또 재정 감축을 통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찬열 후보. 이번에는 김재기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재기 후보님. 국민의당에서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수권정당은 국민의당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렇다면 수권정당은 무엇이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해줘 보시죠. 예, 수권정당. 숫자가 여러 가지입니다. 잡을 숫자도 있고 받을 숫자도 있고 줄 숫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오래된 나무 더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나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란다고 저는 보고 우리 국민의당은 현재 그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수권 정당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질문하실 분은 김재기 후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희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신수원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수원선 전철 사업이 조속히 완성되려면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노선의 변경 문제 또 4개 신설역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제대로 계상을 했는지를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샅샅이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자칫하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법과 제도를 벗어난 일 추진력, 정치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노선에는 여당, 야당, 뭐 초선, 재선 다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기 후보, 이찬열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이찬열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후보님께서는 2012년 50억 사전 확보, 또 14년 20억 사전 확보, 15년 70억 사전 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사전 확보된 돈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수원선 전철 사업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아실 것인데 국회에서 5분 발언이라도 하셨는지 몇 번이라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5분 발언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50억, 20억, 70억, 163억입니다. 그래서 토탈 303억. 50억은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 20억. 또 기본 설계 비용부터 70억 해서 118억. 45억은 동탄지구에 중첩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KTX하고 우리 수원 인도건철하고 거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시키는데 45억. 그래서 토탈 303억입니다. 그리고 70억은 이미 기본 설계 비용으로 철도시설공단으로 교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 얘기한 대로 기재부에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중단을 시킬 이유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확정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 넘겨주면 되는데 꼭 지구 KDI 검토 결과도 이것은 이상이 없다. 이건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국토부로 넘겨서 그 공문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넘겨주면은 이제 재정만 확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본 설계 비용 70억은 이미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머지 118억, 그 총 기본 설계 비용이 188억입니다. 70억, 118억. 그래서 그거는 기본 확정 고시가 되면 예. 바로 집행됩니다. 예, 이번에는 박종희 후보가 질문할 수 있는 차례입니다. 이찬열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당 성향의 교육감들은 전부 교부를 했고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이 5군데 교육감이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야권 성향 교육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을 쪼개서 내려보내는 것에 찬성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찬성, 불찬성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당 소속의 교육감들은 이게 관선 대통령, 관선 시대랑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지금 옛날처럼 관선도지사, 관선도 교육감을 생각하고 돈 뭉텅이로 내려주니까 그 돈에서 누리과정 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 지금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약속했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셨듯이 아이들 이 100년 대계를 위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교육비를 갖다가 우리가 이 돈으로 쓰냐 저 돈으로 쓰냐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저 돈으로 쓰냐 이런데 휘말리게 해서 학부모들을 좀 순간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좀 휘말리게 하고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이런 게 문제지 왜 대통령은 말만 해놓고 지금 이 관선 시대입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관선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경기도 교육감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지 말래도 찾아서 합니다. 다 서로 정부 돈이라고 그래도 세금이,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목이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지금 남경필 지사가 내년도 예산 2,800억 내려줘갖고 지금 올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2,800억, 2,700억은 경기도민을 위한 돈입니다. 이걸 중앙정부에서 끌어오면 그걸 딴 용도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가만히 같은 당 소속이라고 앉아있다가 예. 그걸 자기가 시간이 내겠다. 지났습니다. 이거 경기도민을 아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이번에 김재기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정말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께도 참으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치사한 부분입니다. 이런 누리과정의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김재기 후보님께서 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교육감 직선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하천도 좋아졌고, 도로도 좋아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기 살림을 자기가 하는 데는 항상 정열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